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40만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이들을 집계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가 예방과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만큼 위험한 전염병 들이 연구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 봉인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완벽한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이 전염병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만큼, 아니 코로나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현재 연구소에 봉인 중인 인류 멸망금 제2의 코로나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탑3. 천연두.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천연두는 열과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30%에 달하는데요. 20세기에만 무려 5억 명가량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두는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데 감염된 후 살아남았다고 해도 피부에 곰보 같은 흉터가 남거나 심하면 시력을 잃는 등 끔찍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원전 4세기 로마부터 18세기 유럽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유행하면서 한국에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을 통해 들어올 만큼 전파력이 어마어마했죠. 우리나라도 당시 4만 명이 감염되고 15,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완전히 종식됐다고 알려진 천연두는 백신 개발을 목적으로 버밍엄 대학교 연구실에 마지막 표본을 보존하는 것이 허용됐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실험을 하던 한 학자가 실수로 이 표본이 들어있던 병을 깨뜨렸고 유출된 천연두 바이러스는 환기구를 통해 위층 사무실까지 퍼져 불과 2주 만에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인데요. 그녀가 치료를 받은 병동은 5년간 봉쇄됐다고 합니다. 찰나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은 연구개발을 위해 미국 국립질병통제센터의 냉동고와 러시아 시베리아 연구소에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2002년 CIA는 프랑스, 이라크, 북한에도 천연두 표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014년에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창고에서 아직 살아있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담긴 병들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천연두 바이러스는 암암리에 보존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유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셈이죠. 현재 천연두 예방접종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 인력들에게만 권고되고 있으며 치료제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출된다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탑2. 스페인 독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독감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은 일반적인 독감이나 폐렴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끔찍한 피부 괴사를 동반하고 치사율이 20%에 달했는데요. 무엇보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최소 5억 명을 감염시키고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 전파력은 북극권까지 확산될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요. 당시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크게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총 740만 명을 감염시키고 14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무총관부가 독감 유행을 한국인들의 탓으로 돌려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사라졌다고 알려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사실 2005년 스페인 독감 사망자의 신체 조직에서 유전자 정보를 알아낸 한 과학자에 의해 복원됐으며 이때 복원된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국립질병통제센터에서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도 조류독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스페인 독감을 원숭이에게 감염시키는 실험을 감행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극비리에 진행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재생에 대한 논문 공개와 관련해 보안 담당 기관과 세계 3대 과학 저널에 속하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간의 신뢰
실랑이도 있었다고 하니 미국과 일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지금 누군가가 아기를 가지고 유출한다면 스페인 독감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할 생화학 테러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연구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데요. 제발 실수로라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탑 1. 흑사병. 중세시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은 발열로 시작해 폐혈증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피부가 까맣게 썩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인데요. 급성일 경우에는 사망까지 불과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며 심각한 곳에서는 무려 80~90%의 치사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창 기세를 떨칠 때는 흑사병으로 사망한 이의 장례식에 온 친구 2명, 임종을 보러 온 신부, 시체를 나른 사람까지 4명 모두 그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일화도 전해진다고 하네요. 당시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사망한 유럽에서는 쥐들이 패스트균이 있는 벼룩을 옮겨 이 병을 퍼뜨렸는데 이 쥐를 잡아먹은 야생동물, 환자와의 접촉 등도 감염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실 흑사병 유행은 14세기에 종식됐지만 지금도 일부 지역에 풍토병으로 남아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7명이 흑사병에 감염돼 그중 한두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중국 네이멍구에서 흑사병 환자가 4명이나 발생한 적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흑사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 에지우드 화생연구소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진 패스트균이 2015년 미군을 통해 국내 오산기지로 반입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폐혈증과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탄저균도 함께 반입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쉽게 유출될 수 있지만 아직도 흑사병에 대항할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공포스럽기만 한데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흑사병, 지금은 낮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하지만 재유행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부활하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지만 예방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오늘은 전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 봉인 중인 제2의 코로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니 결코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